안녕하세요, 템포라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오늘은 한편 여성용 시계입니다. 그전에는 뭐 했었죠? 크로노그래프, 그전에는 매뉴팩처. 두 개를 거쳐서 드디어 여성용 시계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성용 시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성용 시계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현대적인 손목시계의 시작이 1900년대 초반으로 보죠. 그거는 남성 시계 기준이잖아요. 여성 시계는 손목 시계로 따졌을 때는 조금 더 이전부터 손목에 착용한 형태들이 나왔었죠. 19세기 후반으로 보는데 장신구나 이제 보석 이런 형태의 시계가 나왔었죠. 액세서리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무브먼트를 넣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었던 접근이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성들은 남성처럼 뭐 이렇게 회중시계를 접시기 쉽게 차겠다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액세서리의 하나로 봤던 그런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시계 기능을 하는 그런 액세서리를 손목에 차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었죠.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이 시작됐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여성들도 이제 손목 시계를 찾고 이제 그러면서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시계 회사들도 이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여성용 손목 시계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군요. 여성용 시계를 만들기보다 남성용의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또 현대에 오면서는 여성들의 취향과 그런 니즈를 반영한 여성용 시계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여성용 시계의 접근이 달라졌잖아요. 브랜드들도 이제 트렌드를 감지하고 여성용 시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기계식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감도 많이 줄었고 여성 전용 컬렉션도 이때 많이 나왔죠. 2010년대에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변화점이라고 한다면 여성용 시계가 남성용 시계와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기계식 무브먼트의 투입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점과 기능에 있어서도 이제 남성용의 전유물이었던 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이제 여성용에도 투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성 전용 라인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몽블랑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보헤미입니다. 네, 몽블랑의 여성 전용 컬렉션 보헤미 이때 2014년에 처음 나왔었죠. 시기도 딱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용 시계가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에 제때 나온 거죠. 보헤미의 의미는 보헤미안, 즉 자유로운 영혼, 그걸 줄여서 보헤미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얽매인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타나 뭐 이런 라인업에서 여성용 시계가 있긴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기존의 시계 브랜드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접근이었잖아요. 케이스 지름을 줄인 여성용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새로 만든 보헤미은 완전히 남성은 배제하고 여성만 타겟으로 삼은 그런 라인업을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성 전용 컬렉션이다 보니까 여성 취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다이얼 중심에 있는 부채살 기호쉐 장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성 시계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네요. 인덱스도 좀 다르게 했죠. 기존의 남성용과 다르게 끝을 동글린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좀 귀엽습니다. 손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여성용 취향을 고려한 그런 디테일이군요. 날짜창 같은 경우도 보통 남성용에서는 네모나 이제 원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헤미에서는 나뭇잎 형태로 표시해서 이제 여성용 특화된 디자인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여성적 관점에서 탈피하고자 한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드러냈던 거군요. 곡선형의 디테일을 많이 살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체형과 그런 손목에 맞게 크지 않은 지름과 두께도 기계식을 탑재했지만 비교적 얇게 가져가고자 했던 그런 디테일들을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디자인 형태를 베이스로 제품군을 다양하게 나눴습니다.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하면서 남성용과 동일한 그런 기능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거는 또 남성하고 또 똑같은 기능을 또 넣은 건 또 아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보헤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헤미 데이 앤 나이트입니다. 이제 보통 남성용 시계에서 보면 낮을 표시하는 것은 약간 뭐 밝은 색, 밤을 표시하는 것은 어두운 색으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해와 달을 약간 서정적인 느낌으로 디자인해서 창에 넣어서 디스크로 구현한 거죠. 사실 이제 이 데이 앤 나이트 기능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죠. GMT 기능과 조합해서 많이 사용하죠. 이제 GMT 기능은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12시간 표시를 하는 듀얼 타임인 경우에는 낮하고 밤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 앤 나잇이 꼭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보엠 데이 앤 나잇은 그냥 데이 앤 나잇만 가지고 온 거죠. 기능적인 것보다는 이제 다이얼에 이제 서정성을 더하는 미학적인 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식 시계다운 접근을 한 그런 모델들도 있잖아요. 네, 풀캘린더처럼 실용적인 기능도 있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퍼페추얼 캘린더, 보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엑소트로비용. 여성용 컬렉션을 기능적으로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몽블랑이 제대로 된 여성용 컬렉션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냥 의지였던 거죠. 남성용과 차별화 두지 않겠다는 몽블랑의 의지가 보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엠을 이제 2014년에 런칭하고 나서부터 이제 7년밖에 흐르지 않은 시점인 거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컬렉션을 이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리퍼런스가 아예 없었다라는 점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이제 긴 브랜드들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리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몽블랑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엠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점수를 좀 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품들이 많은데 특기할 만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인데 2014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범용 무브먼트를 활용했었습니다. 2019년에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탑재한 퍼페추얼 캘린더를 보엠으로도 선보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남성용 헤리티지 컬렉션에 있던 무브먼트와 동일합니다. 몽블랑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인데 퍼페추얼 캘린더를 보엠과 남성용에 이제 동시에 투입했다 라는 점이 이제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컴플리케이션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길 수 있겠지만 이 퍼페추얼 캘린더는 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퍼페추얼 캘린더는 앞으로만 가죠, 보통. 퍼페추얼 캘린더들은 또 이제 날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날짜 정보를 조작을 할 때 순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서에 맞지 않게 조작을 했다가 만약에 요일이 틀어졌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날짜 뒤로 돌리기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고 아직까지 이 기능을 지원하는 브랜드들이 얼마 없어요. 근데 이 기능을 가진 퍼페추얼 캘린더를 보엠에도 투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은 이제 2021년에 버전 업된 그런 여성용 보엠 퍼페추얼 캘린더를 또 내보냈죠. 기존의 레드 골드 케이스였다면 이번엔 화이트 골드인데 다이얼이 어벤추링 클래스입니다. 문페이지를 보면 달의 표면까지 정교하게 묘사했는데 이게 어벤추링 글라스 다이얼과 아주 딱 잘 맞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가 그렇게 드문 기능은 아니잖아요. 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기능인데 여성용으로 국한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수의 브랜드가 여성용 퍼페추얼 캘린더를 선보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뭐 트루비용이나 컴플리케이션 기능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능들은 여전히 하이엔드 브랜드들만 운용하고 있는 그런 여성용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엠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만든 보엠의 퍼페추얼 캘린더는 또 가격 접근성이 좋습니다. 스틸 버전이 2,400만 원. 그 가격에 이제 뭐 여성용 퍼페추얼 캘린더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보엠으로 보았을 때 그 의의라고 한다면 여성용 시계의 현대적 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식 무브먼트 투입과 남성용과 동등한 수준의 그런 기능과 컴플리케이션의 투입 같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여성의 특화된 디테일 같은 부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여성성을 지닌 그런 컬렉션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처럼 남성용과 차별화하지 않고 다양한 모델을 꾸린 컬렉션은 거의 많지 않죠. 제 생각인데 이렇게 보엠과 같은 독립적인 여성용 컬렉션을 통해서도 시계 브랜드가 뭔가 힌트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편 여성용 시계를 살펴보았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컴플리케이션이 기다리고 있네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본이 안 나온다고 저러고 있는 거죠. 이제 짱총은 여기에서 대충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네. 마지막인 4편 컴플리케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